원 디피니션 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디피니션 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링크웨이지라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선언 2가 있습니다. 이 선언이 의미하는 엔티티의 개수는 0일 수도 있고요, 하나일 수도 있고요, 2개 이상의 엔티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이 엔티티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소스를 컴파일해서 정상적으로 실행 파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떠한 코딩으로 이에 대한 엔티티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코딩을 작성하게 되면 링크 단계에서 엔티티를 추적하게 되는데 추적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가 뜨게 돼요. 그 에러를 unresolved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unresolved 에러가 뜨게 되면 컴파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언 2가 딱 하나의 엔티티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 컴파일이나 링크 단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실행 파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를 하나의 선언이 하나의 엔티티를 갖고 있다 해서 one definition 룰을 지켰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선언이 2개 이상의 엔티티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컴파일 단계에서 ODR 룰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경고 문구를 출력해서 더 이상 일을 못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 경고는 뜨지만 진행을 또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실행을 만들어서 작동했을 때 문제없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비정상적인 호출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즉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이 경우는 컴파일러가 ODR 룰을 위반하게 되면 경고를 띄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면 경고를 띄우지 않아도 되도록 스펙 문서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스 파일을 출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고를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선언 2가 있어요. 이 선언이 어떠한 엔티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일한 이름의 2가 있는데 또 다른 형태의 엔티티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ODR 룰을 어겼다라고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이름들이 A라는 것 내에서만 이런 이름이 있고 B라는 것 내에서만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하게 되면 A는 자기 자신의 E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E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A 관점에서 보게 되면 ODR 룰을 지킨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같이 볼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 그러면 전체 영역이 다 C에서 다 볼 수 있는 영역이라 그러면 C 입장에서는 ODR 룰을 지키고 있지 않죠. 그쵸? 결국 ODR 룰을 지키느냐 마느냐 여부는 그 선언이 보여지는 가시 영역에 의존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시 영역을 링크에지라고 부릅니다. 즉 엔티티 또는 선언된 이름에 보여지는 영역을 링크에지라 불러요. 그래서 링크에지가 결정해 놔야지 ODR 룰을 지켰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단순하게 선언 구조만 보고 ODR 룰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링크에지에는 No linkage, internal linkage, module linkage, external linkage, language linkage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ODR에 대한 스펙 문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DR 룰은 이렇다라고 일단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예의 조항들을 둡니다.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따로 명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definition을 가지고 있대요. 즉 엔티티가 있다 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엔티티가 있대요. 근데 그 엔티티를 가진 선언이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2개 이상이라는 소리죠. 근데 Multiple Translation Unit에 서로 다른 엔티티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선언이 있다. 그런 경우는 에러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러를 컴파일 단계에서 확인하게 되면 경고를 띄울 거고요. 확인할 수 없으면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의 조항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요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즉 여기 뭐 이런 경우는 에러를 띄운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면 에러를 안 띄운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인라인이라든지 템플릿의 경우는 여기 있는 ODR 룰의 일반 룰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다음 문장이 뭐 연이어오는 무슨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역시 일반적인 ODR 룰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반 룰을 따르는 내용만 가지고 왔어요. 즉 인라인이라든지 템플릿은 여기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들은 다시 언급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자, 블락 스코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ODR 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중요한 거는 네임스페이스 스코프가 중요합니다. 즉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의 이름이 바인딩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바인딩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노 링크 에이지냐 링크 에이지냐가 결정이 나요. 즉 노하고 나머지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 그러면 노라는 이 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의 이름을 바인딩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블락 스코프에 카운트의 이름을 바인딩 하잖아요. 블락 스코프에 이 이름을 바인딩 하잖아요. 얘도 블락 스코프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여기 이름을 바인딩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no link edge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no link edge라는 보여지는 범위가 자기 자신 외에는 남은 못 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가시 영역이 제로니까. 그래서 스태틱도 즉 정적 변수도 가시 영역이 no link edge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펑셔널은 글로벌 스코프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스태틱이라는 말이 여기 앞에 없으면 이런 경우는 그 익스터널 링크 에지를 가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헤더 파일로 만들고 이 부분을 전체를 헤더 파일로 해서 여러 군데 썼다고 하게 되면 이 함수 선언에 엔티티가 있죠. 또 다른 파일에 엔티티가 있죠. 근데 익스터널 링크 에지를 갖잖아요. 익스터널 링크 에지를 가지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같은 영역 내에 이런 선언들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러면 ODR 룰을 어긴 겁니다. 즉 링크 에지에 따라서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만 헤더 파일에 두겠죠. 이 부분은 CPP에 둘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헤더 파일을 통해서는 엔티티가 없이 헤더 파일을 통해서는 엔티티가 없이 근데 특정 파일은 F에 엔티티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익스터널 링크 에지를 갖거든요. 그러면 모든 이름들이 하나의 엔티티만 맞물리잖아요. 이럴 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ODR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의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더 파일이 있는데 헤더 파일을 가져다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 파일에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익선 붙고 이런 경우는 그냥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 부분은 그냥 익스터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바인딩이 되는 이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같은 경우는 X라는 이름이 있는데 엔티티가 없잖아요. X라는 이름이 있는데 엔티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이름이 있는데 엔티티가 없는 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특정 파일에다가 인티저 X는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엔티티를 딱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스만 봐서는 이런 경우는 아니고 그냥 이름만 있고 엔티티가 없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스태틱이 붙었죠. 스태틱이 붙으면 이 경우 인터널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널 Y라는 게 있고 여기는 정의가 내려진 거거든요. 익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 쓰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게 인터널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에서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ODR 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대신 변수가 트랜스레이션 단위마다 변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Z도 마찬가지입니다. Z도 지금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자기 자신 외에는 남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즉 인터널이죠. 그래서 Z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즉 ODR 룰을 지키고 있는데 트랜슬레이션 단위로 변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내에 요 이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익스터널일 거예요. 근데 모듈 내에 있으면 익스포트가 있을 때만 익스터널 되고 없는 경우는 모듈 링크 에지를 갖게 됩니다. 모듈 링크 에지는 그 모듈을 만들 때 어떤 특정한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파일 내에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영역이. 그래서 여기 보면 M하고 엔티티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M하고 뭐 두 개가 다 엔티티 만들고 있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다른 파일에서만 동일한 이름으로 엔티티를 안 만들면 됩니다. 그쵸? 이 내에서만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모듈 내에서는 포트라는 키워드까지 가져야 익스터널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익스터널 링크 에지를 갖는 이름들은 모두 모듈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엔티티가 있죠. 여기도 이 함수도 엔티티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모듈 내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스터널이니까요. 외부에서 이 함수들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출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럼 이 함수 내에서 내부에 있는 모듈 링크 에지 이름을 이렇게 호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익스터널 오고 내부에서는
자기자전 접근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util 있고요. 또 여러 개 사용하고 있네요. 일단 이 부분은 인터널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겠죠.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도 각각이 자기 자신의 범위니까. 그러나 이 두 번째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부분은 G하고 엔티티가 있고요. G하고요. 엔티티가 있어요. 즉 여러 개의 파일에서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익스터널이잖아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묶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같은 내에 있잖아요. 이건 ODR 룰을 어긴 겁니다. 컴파일러가 발견하게 되면 경고를 띄울 거예요. 발견할 수 없으면 지나가겠지만. 다음도 모듈이네요. 모듈 내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어요. 요 이름이 여기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녀석이 뭘 한다는 소리냐면 인터널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이름으로 계속 여기 존재를 할 테니까 파일마다 존재를 할 테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도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없어요. 얘도 인터널 링크지를 갖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ODR 룰을 벗어날 리가 없고요. 이 부분은 모듈 내에 있으니까 모듈 링크이잖아요. 그 모듈 내에서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동일한 이름으로 지금 엔티티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를 안 하면 문제가 없어요. 컴퓨트 같은 경우도 모듈 링크해진데 컴퓨트 하고 난 다음에 엔티티가 없어요. 없는데 다른 모듈 파일에서 같은 모듈이잖아요. 다른 모듈 파일에서 컴퓨트에 대해서 엔티티를 부여하고 있어요. 즉 하나는 있고 없으니까 결국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성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엔티티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다른 모듈에는 없잖아요. 그 ODR 룰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룰을 따라서 ODR 룰이 적용이 되는데 ODR 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링크 에이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결정이 나야 된다. 링크 에이지에 따라서 ODR 룰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ODR 룰에 대한 예외사항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